네, CBS 뉴스 특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2시까지는 저희 박정의 한판 승부팀에서 진행합니다. 자, 1부에서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예. 자, 일단은 뭐랄까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뉴스를 접했고 또 그 상황이 또 굉장히 빨리 끝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단 두 분이 간밤의 소식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광재 대변인부터 말씀 주시죠. 대부분의 분들이 뭐 TV 방송을 통해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 어제 저녁에 좀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갔는데 9시 뉴스가 안 끝나 있더라고요. 10시가 넘었는데. 예. 근데 대통령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고 누군가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막 전화를 해대는 거죠. 아마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자분들로부터 전화 한 2, 30통은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방송과 기자분들의 취재 요청 그런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것을 우리 당 뭐 누구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동학 전 최고. 저는 뭐 굉장히 믿기 어려웠죠. 믿기 어려웠고 이 일이 터지고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무슨 계엄을 선포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린가. 그래서 지금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고 너무 초현실적이어서 설마 했는데 이런 일을 벌일 거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 위상은 완전히 이제 추락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설마 이런 일을 벌일까? 민주화 시대 이후에 계엄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일까? 라고 하는 심리적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어제 그냥 넘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다 보고 뭐 정말 눈 떠보니까 후진국이다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어제 저녁 10시 24분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대통령의 어젯밤 계엄 선포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네, 어제 밤 10시 24분부터 시작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장면을 들으셨고 또 유튜브로는 함께 보고 계셨습니다. 이제 새벽 4시 26분에 이제 국회의 결의를 통해 계엄 해제가 됐고 이제 대통령 계엄 해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6시간 만에 이제 끝난 상황인데 자, 이 상황을 대체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어젯밤부터 지금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 상황이 타전됐고 지금 이제 이 비현실 상황을 이제 수습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인데 자, 일단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아까 이제 속보로 말씀드렸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뭐 당이 정말 벌집 쑤신 듯이 엄청 혼란을 겪었죠. 예. 그리고 오늘 아침 7시에 최고위원회가 열렸었고 8시부터 지금 좀 전에 의총이 끝났다고 했으니까 9시, 10시, 11시 한 3시간 정도 경론을 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해법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이것이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이런 시스템이 작동했기 때문에 아무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정치 여정이 이제 중요하다고 봐야죠. 대한민국이 정말 백척간두의 위기에 설 수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하야나 탄핵과 같은 헌정 중단 사태 이런 것으로 연결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이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동학 쪽.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 지금 식물 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폐악질을 일삼는 그런 정권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이제 국정농단으로 2016년도에 박근혜 이 탄핵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정 파괴 수준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의 삶은 계속 흔들려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하는데도 국회에 가가지고 지금 뭐 한동훈 여당 대표, 그다음에 이재명 야당 대표, 그다음에 국회의장 무슨 체포조까지 도입이 돼서 어제 유리창 깨지고 이런 데가 한동훈 당대표실에 있었던 그 유리창이라는 거예요. 예. 국회에서.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무슨 유튜브를 하고 있는 뭐 그 겸손은 없다? 거기 김어준의 뉴스공장 예. 그 건물 앞까지 이제 이 계엄군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대통령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념적으로 아주 경도된 그리고 도대체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지 비서실장도 몰랐다 그러고 예. 뭐 보도가 나왔지만 국무총리도 처음에 몰랐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대통령의 어떤 상황 판단이나 판단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이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민들이 볼 때 굉장히 불안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어젯밤 계엄 선포 정말 아무도 몰랐던 것이냐. 이제 저희 한판 승부팀도 방송을 마치고 퇴근한 이후에 10시 20분에 뉴스를 보고 다시 회사로 나와서 오늘 새벽 2시까지 방송을 한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이제 국회의 심의가 있었는가 이 부분이 주요 관심 포인트였는데 일단 어젯밤에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선포하는 심의에 붙였는데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참석 국무위원 다수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결 과정이 아니고 심의 과정만 거쳤다라는 과정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아마 선포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자, 이동학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과정은? 저는 실제 그 회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증언이 지금 다시 다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국무총리가 처음에 자기 몰랐다고 얘기해요. 아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무슨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사후적으로. 예. 그러면 사후적으로 껴맞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 제기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일삼아왔던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 내각 이 사람들의 말을 하는 걸 그대로 국민이 믿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죠? 예. 당연히 철두철미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의 검찰 체계가 이거를 조사할 수 있나요? 공수처가 이걸 조사할 수 있나요? 당연히 전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과 결부되어서 결국 내란죄에 대해서 이 전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나오는 어떤 증언들 이런 것들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정광재 대표님.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그 국무회의에 어떤 안건이 논의될 것이냐를 몰랐던 것이고 예. 지금 보도 내용이나 뭐 복수의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국무회의가 열렸고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후에 2시 반 정도나 돼서 총리실로 청사가 갔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엄 선포라는 게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지 않고 본인이 정말로 모든 책임을 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예. 본인 마음대로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고 예. 계엄령을 선포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뭐 수사를 하든 아니면 일단 이게 왜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죠. 당도 지금 대통령실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계엄령 선포된다고 했었을 때 왜 하는가? 그렇죠. 왜 하는가? 그러면 그럴 만한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일정 부분 수긍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인과 뭐 폐악질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로 북한의 급변 사태라든가 최근에 뭐 러북 군사 공조 특히 뭐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북한 병사를 파병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어떤
급변 사태, 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예. 정보 당국이나 대통령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랬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막고 폐악질을 막겠다라는 게 이 계엄령을 선포한 배경이라고 설득력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대통령실이 지금 해제된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절차는 어땠고 이런 부분을 소명을 해야죠, 당연히. 그 설명은 대통령이 해야 할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제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라고 이제 헌법 77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잠깐 아까 영상에 봤더니 그것이 이제 비상 사태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명이 앞으로도 또 납득이 될까요? 설명이 안 되죠. 그 대통령께서 뭐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 이런 엄청난 무시무시한 단어들을 활용하면서 예. 무슨 마약 뭐 이 간첩이 암약하고 무슨 범죄자가 준동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이 글의 뉘앙스에 깔면서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란 게 뭡니까? 그러면 야당 아닙니까? 지금 사실상 이것을 약간의 이념적 경도된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굳혔다고 보고요. 예. 그럼 이거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쿠데타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판단하기 전에 어제의 상황과 오늘 상황 봅시다. 달라진 게 있나요? 대한민국의 진짜 국가 비상사태인가요? 근데 스스로가 그 비상사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행동이 전혀 이해되지가 않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빠르게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는 게 예. 물론 결정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은 갑니다. 국민만 보고 가기 때문에 국민만 믿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내각 총사퇴라든가 아니면 김용현을 해임해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대통령 탈당에 관해서는 이게 또 의견이 분분해서 결정을 못 내렸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예. 저는 도대체 국민의힘이 지금 도대체 어디에 또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가 또다시 대통령의 눈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또다시 90도 폴더 인사 한동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탈당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제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대단히 안타깝다. 다 휩쓸려 갈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정보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제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몇 달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국면에 이 대통령의 충암고 라인이 국방 라인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계엄설을 이제 김민석 최고위원이라든지 김병주 최고위원 등이 제기를 했었었는데 그 제기에 대해서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 주장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게 이루어졌고 또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라 사실 알려지면서 과연 이게 어떤 근거로 무슨 생각으로 제안을 했던 것이냐? 그 대통령 그렇다면 왜 이러한 고립무원을 자초했던 것이냐 여러 다양한 해석이 나오거든요. 무엇이 대통령을 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정광지 대변인. 일련의 과정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최근에 예산 정국에서 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중점 사업 또 뭐 대통령실이나 검찰 감사원 특활비 전액 삭감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예. 이런 것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정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이런 것이 행정 권력의 공백 상태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엄령으로 대응하는 것이 옳았느냐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 여당에서도. 우리 당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고 어제 190명이 전에 찬성한 거 아닙니까? 만장일치로 가기로 됐죠. 우리 당 예. 소속 18명 의원도 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새벽까지 당사에 대략 한 5, 60명 정도의 의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 이분들은 국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국회로 뭐 들어가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11시 이후에는 출입 굉장히 통제가 됐었고 예. 시위대가 많은 가운데 우리 당 의원이라는 신분이 노출되고 그것이 신변상의 위해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쉽게 움직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표결이 되는 과정에서도 우리 당 의원들이 착잡하게 그 과정을 받지 저거 안 된다 반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그 어젯밤 국회로 좀 들어가 보면
이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만 이제 계엄군들이 무력으로 국회에 들이치는 장면 자체가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기도 했고 저 방송을 또 사진으로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었는데 그 화면이 지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화면을 잠깐 보고 어제 국회 190명이 표결에 참여했던 그 상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화면을 저희가 유튜브로 보내드립니다. 예,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국회 보좌관들이 이제 경내로 출입하려고 하는 계엄군을 막고 있고 이제 기자들도 함께 카메라로 하고 있고 예, 지금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당시에는 이제 국회의장이 안건이 상정돼야 이제 표결을 할 수 있다라고 논의했던 상황이고 시민들과 당직자가 격렬히 국회 경내에서 대치를 하고 있고 총을 든 계엄군들이 아마 공수부대로 알려진 이 계엄군들이 국회 경내 문을 뚫고 들어왔고 보좌진들이 소화기를 뿌리면서 굉장히 아수라장이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당신이 저 상황에서 더 유혈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격렬히 충돌했던 상황을 저희가 유튜브 화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국회 보좌진들, 당직자들 그리고 기자들이 격렬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먼저 이동학 측부터 말씀 주시죠. 제가 저것도 전후 상황을 좀 들어가지고 예. 보고 있는데 국회를 계속해서 막다 보니까 담을 넘어간 보좌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 예. 과정에서 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 담을 넘는데 담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저 안에 들어가서 군인들이 아예 들어와가지고 저 이제 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리창도 깨지기도 하고 예. 의자들이 다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6탄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집기 예. 다 갖다가 놓고 보좌진들이 저걸 막았어요. 만약에 저거를 보좌진들이 국회에 진입도 못했고 저걸 막지도 못했었더라면 정말 어느 수준까지 이 파장이 됐었을까 그것에 대한 정말 생각만 하면 아찔한 상황이고요. 예. 저는 의아한 게 포고령이 나왔잖아요. 예.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나왔는데 1번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맞아요. 군인들이 예를 들면 본청을 이렇게 좀 인간띠를 둘러가지고 아무도 진입 못하게 뭐 막는 거는 현장에서도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어떻게 유리창까지 뚫고 들어와가지고 저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아예 국회의원들을 저걸 막으려고 할까? 저거는 법률 안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저건 무법천지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는 내란죄에 준하는 엄청난 이 범죄 행위인 것이고 저것은 차후에 뭐 탄핵은 탄핵이고 그 두 번째로 저 전후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에 관한 저런 행동들은 당연히 이 조사와 재판을 받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리고 사실 군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군을 유지하고 또 어떤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국민의 어떤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예. 그 군인들이 목표 지점이 국회였다? 이거는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초현실적이고 국가적 위생 망신이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한 발이라도 만약에 날아갔었다 이러면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태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다면 정말로 그야말로 내전 상태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갔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불법적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또 국회 경내 CCTV를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초반에 체포하려는 계엄군의 움직임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그게 파악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 내용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고요. 예. 국회 사무처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음. 어제 국회에서 저렇게 군복을 입은 분들이 다수의 정치인들 또 시민들과 대치하고 여의도 국회 한가운데 헬리콥터 프로펠러 음이 이렇게 울리는 것이 정말 초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 계엄을 건의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마지막에 이런 얘기했다 그래 중과 부족이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과 부적? 중과 부족. 예. 그러니까 사람 수가 부족했다는 거죠. 자신이 군인이 부족했다?
저는 뭐 군인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중과부적이라는 것은 뭐 국회 내 의석수를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인지하고 이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의 반작용, 우리 시민사회나 아니면 정당이나 이런 반작용 생각하고 판단했었어야 하는데 예. 정말로 잘못된 판단이었고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당에서도 해임과 같은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중과 부적, 수가 적으면 대적할 수 없다라는 게 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말이었다고 하고 국방부 스스로 계엄령 제안이 장관이 한 게 맞다라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사실 중과 부적이라면 예. 계엄에 대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정당성은 결국에는 여론, 민심이 받쳐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여론과 민심이 지금 21세기 2024년 12월 3일에 대한민국 아무리 뭐 반국가 세력이 지금 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시나 이런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행위냐 이런 데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은 달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제가 생각엔 뭐 김용현 국방장관뿐 아니라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대통령에게 있죠. 귀속되는 거죠. 예. 네. 한동훈 대표 역시 계엄 선포 이후에 이 계엄 선포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불법적이다는 것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동학 전 최고위원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담장을 넘어서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이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경내로 이제 진입하는 것 자체도 좀 그렇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 왜냐하면 이거 생각해 보실 게 만약에 국회에서 이 의결을 빨리 하지 못하면 명분 싸움에서 이 국민들에게 어떤 명분을 확 내세워야 되잖아요. 국회 의결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명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의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뚫고 아마 사명감을 가진 의원들은 담을 넘어서라도 다 들어갔습니다. 예. 특히나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18명이 예. 담을 넘어서 들어오신 분도 계셨고 예. 우연치 않게 그 내부에 있으셨던 분들도 계신데 예. 그래도 어떤 국가와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러한 판단을 빠르게 하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일정 부분 대통령의 이 잘못된 판단임을 만천하에 이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명분 싸움에서 크게 국민들도 여기에 소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예.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하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으면서 그렇게 넘어갔었더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외면하지는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이런 본인이 자신을 믿어달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요 몇 개월만 하더라도 엄청난 자신의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왔잖아요. 예. 누가 대통령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이건 동력 상실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가는 거는 이 대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이 폐악질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한 측면들이 결국 재평가될 때 보수 세력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결국 그 판단을 지금 빠르게 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도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오늘 새벽 2시까지 비상특보 방송을 하면서 국회 상황을 생중계해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국회의장이 과연 이제 표결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를 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제 국회 경내에 의원의 제적수 과반 이상이 언제 채워지고 표결이 이루어지는가 그 과정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 2시간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면 쿠데타 과정도 굉장히 시시각각 긴박하게 그렇죠. 진행이 돼서 역사의 순간이 바뀐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새벽에 역사의 순간은 긴박하게 돌아가서 국회가 표결을 의결하고 계엄 해제를 요구한 가결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국민의힘이 경우에 이제 한동훈 대표의 경우는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왔는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을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모이라고 메시지를 전파한 그 부분 때문에 좀 혼란이 있었고 굉장히 여당의 모습이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한동훈 대표도 의총 끝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이 당사에? 여의도에서 조금 멀기 때문에 음. 차를 갖고 왔는데 한 11시 20분 정도 되니까 11시 20분서부터는 예. 아예 저 같은 당직자도 음. 출입이 금지대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아마 의총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음. 당사로 모여라라고 했는데 예. 그 시간이 출입이 어려우니까 음.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실제로 당사 3층에 한 5, 6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꽤 많은 수의 의원분들이 의원들이 108명이죠. 네, 108명인데 국민의힘. 예. 내부에 뭐 18명이 계셨고 예. 한 5, 60명 정도 되는 의원분들은 당사에 있었는데 음. 여기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국회로 이동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게 당시에 뭐 시위대들도 있고 음. 국회 출입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음. 옮겨가는 것이 좀 어렵겠다. 음. 그런데 그분들이 안에서 이제 TV를 통해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가 투표되는 거 음. 봤습니다. 다. 음. 여기서 왜 반대하지 않고 왜 다 찬성하느냐라는 목소리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는 데 대한 동조의 성격이 강했지 음.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뭐 흥분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내 행정국에서 좀 의사결정 또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동 대표도 이제 의원들의 당사 본청 집결 장소 혼란의 큰 문제는 아니라 생각한다라는 입장 발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당사로 모이라고 했던 추경호 원내대표의 메시지가 이제 당사로 모이니까 본인은 정작 또 국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추경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국회 본청에 원내대표실에 있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라는 그 부분이에요.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본청에 본인 자리에 있으면서 본인 투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오히려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방해했다. 그럼 그 원인은 뭐냐? 어제만 해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몇 년 전에 20억을 받았니 말았니 이런 것들이 엄청 다뤄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명태균 씨 녹취록 네, 관련해서. 그렇지만 저는 그냥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그거대로 한다 치더라도 추경호 원내대표가 쟀다고 봐요. 왜냐하면 군인들까지 출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 헬기가 막 몇 대가 날아다니고 그다음에 앞에는 뭐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고 하니까 예. 진짜 이 계엄이 실제적으로 먹힐 수도 있다. 그랬을 경우에 본인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거를 재다가 전 시간 다 놓쳤다고 보고 예. 결국은 대통령 눈치를 끝까지 봤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 50명의 뭐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전 그분들도 만약에 실제로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다. 찬성표를 던질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SNS부터 해서 지금 다 올려야죠. 그리고 왜 이견이 나옵니까? 대통령 탈당하는 그 요구가 도대체 왜 이견이 나오는 겁니까? 예. 한동훈 대표는 이미 그 요구를 오전에 지도부 회의에서 했고요.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나머지 50명의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와 보폭을 맞춰서 대통령 탈당 정도는 이건 제가 볼 때 아주 그냥 이 낮은 수준의 요구거든요. 예. 이것조차 지금 이견이 생겨가지고 동의를 서로 이 동의안을 만들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 결국에는 그 50명의 의원들조차도 마지막까지 대통령 눈치를 봤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라면 특히 원내 의원들이라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 국민들이 부여한 그 표결권 자체를 또 본인 스스로 개인의 헌법기관으로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 장애가 있었을지라도 국회 표결 과정에 재석을 했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를 개최했습니다. 최고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 지금 친윤계로 분류됐었고 한동훈 대표와 최근에 설전을 벌였던 김민전 최고위원은 아프다는 이유로 최고위에 불참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연락 두절이 돼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오늘 비공개 최고위에 참석한 이후에 했던 발언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정말 12번째 헌정사상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정말 앞으로도 대한민국 역사에 기록될 만한 위중한 상황인데 안 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글쎄 저도 뭐 두 분이 최고위원회에 오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뭐 알진 못합니다. 그런데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 몸이 불편하다라고 얘기했다니까 사실 유감스럽죠. 이런 중차대한 일에 우리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최고위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당론을 모아서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다든가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줘야 당 전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참석하지 않고 또 오히려 여기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 자기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고요. 저는 그 의총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아하.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나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예.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예. 반대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 상황으로 변질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까지 나가서 예단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민심이 가리키는 바를 정당은 다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예. 당이 지금 아직까지 뭐 결론 내리지 못한 부분도 당장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다는 설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조금 더 국민께 어떤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황들을 살펴본 후에 아마 당도 의견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 상황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의 데자뷰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실은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탄핵 국면에 계엄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시도 계엄이 검토된 것이 아니었냐는 게 사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경우는 실제 계엄이 검토됐고 실행이 됐다가 6시간 만에 해제가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여당 내에서도 이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정광재 대변인께 순화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큰 격론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여당 내부도 큰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네, 저는 이동학 어제 18명이 뭐 거의 친한계 의원들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뭐 그중에는 뭐 중립 성향의 의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 어떤 뭐 그 경계선을 뚫고 들어와 가지고 투표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고 예. 그다음에 그 잘못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뭐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미비점도 있었지만 실제로 군인들이 국회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고 예. 지금 오히려 국가 비상사태를 오히려 대통령이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그냥 간과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대통령이 과연 그럼 국정을 지금 이 정도의 상태, 국민들의 어떤 신뢰감이나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무슨 것이든 드라이브를 걸면 걸리겠는가? 지금 의료 뭐 문제도 그렇고 어제 포고령에도 무슨 전공의를 처단한다 이런 대목이 있는데 48시간 안에 복귀하라. 네. 이거를 누구를 처단한다 이게 지금 대명천재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예.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예감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게 육군대장 박안수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포고령을 앞뒤로 재가지고 자기 혼자 스스로 썼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일정 부분 저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이런 부분들을 다 조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정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대로 계속 집권 여당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럼 한동훈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18명이라고 알려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뭐 국가의 어떤 자기 헌법적 기관의 철학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유불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은 가질 수 있다고 보고 뭐 탄핵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결국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을 할 때 예. 행동으로 옮길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민주당 입장 말씀해 주셨고 우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역시 좀 굉장히 난감하신 지금 상황이실 것 같습니다. 뭐 네. 당내에서도 이제 하나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아니고 또 의총이 굉장히 격렬했다. 뭐 이런 반응이기 때문에 예, 뭐 이제 우리 정광재 대변인 개인 입장이 아니라 뭐 잘 순화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당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네. 새누리당이 극심한 내용을 거쳐서 분당 사태까지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친윤계가 이전에 지금 당 게시판 문제로 극렬한 대립이 있었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다음 주 10일 표결을 앞두고 과연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주요 관심 포인트였는데 지금 당내 혼란이 어떤 수습될 국면은 아닌 것 같고 더 심화될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해주시죠. 뭐 2016년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때 그때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면 비슷한 측면도 있고 완전히 다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2016년에는 이제 유승민, 김무성 두 분이 독자적인 세력을 갖고 그렇죠. 분당을 해서 새로운 원내에. 보수를 만들겠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때처럼 분당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당권을 갖는 과정에서 당심 63%, 민심 63%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고 당내 기반도 지금 뭐 이른바 친윤 친한이 당원 게시판 문제로 뭐 갈등을 벌였다고는 하지만 침묵하고 있던 여러 분의 의원분들 이른바 회색지대에 있었던 분들이 결국에는 민심이 가리키는 바를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한동훈 대표가 그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예. 따로 분당을 한다? 이건 뭐 상상해 보기 어려운 측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그러면 우리 당에 있지 못하니까 친윤계를 중심으로 대통령과 함께 새 당을 차리겠다? 이것도 생각해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 저는 치열한 당내 논쟁. 이거 뭐 권력 투쟁이라면 권력 투쟁이겠죠. 그 결과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그 권력 투쟁의 결과는 민심을 얻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된다거나 예. 이런 측면에서 좀 더 크게 불거질 측면은 있겠는데요. 예. 이 상황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원내 의원도 아니고 지금 예, 예. 의원총회에서 대변인으로서는 직접 조심스럽게 얘기를 또- 들었던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예. 다만 우리 당이 갈 길이 지금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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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 순탄치 않은 길을 갈 때는 결국에는 뭐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나침반 삼아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상 이제 향후 전국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갤럽 여론조사가 또 중요한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에 국민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오늘부터 아마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2시부터 약 한 50분 전이군요.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 탄핵 추진 비상 시국대회,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당 소속 지역위원장과 지방의원, 당직자, 보좌진 등이 함께 국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도 참석을 했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등도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자, 이동학 최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이제 6일에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6일에 표결할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가 비상사태지 않습니까? 예. 저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 또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유를 이걸 허용하게 되면 진짜 무슨 판단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안건 발의를 하고요. 오후에 그다음에 내일 본회의 보고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이게 그다음 날 6일 날에 이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저는 이 과정에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시간은 지금 이제 이틀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게 뭐 더 지켜보고 할 문제가 아니고요. 예. 그럼 여기에서 과연 탄핵에 동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두 가지 그냥 수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에 동참을 안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런 엄청난 국가 반국가 이 세력이 할 만한 그런 비상 사태를 만들었는데 예. 그거에 공감하는 거냐, 여전히 눈치 보는 거냐,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냐, 왜 민심을 자꾸 거부하냐 이런 쪽으로 이제 여론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예. 영영 이제 국민의힘에겐 보수 세력은 이제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적어도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어떤 신세력이 쭉 나오면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대로 국힘과 분리하면서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에 다 이 찬성을 하겠다 이러면서 태도 변화를 좀 진짜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전 다른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지점까지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건 이제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잠시 후 1시부터는 지난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했던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과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앞으로 3일이 또 대한민국 헌정사의 가장 중요한 3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내란죄 책임까지 묻겠다, 즉각 하야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런 압박을 하고 있고 자진 사퇴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자, 우리 정광희 대변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여러 뭐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 뭐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 그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아무 생각도 없이 하진 않았겠죠. 이것이 예. 부결됐었을 때는 어떻고 음. 또 이것이 본인 스스로 사법적 잣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음. 이것이 뭐 위헌적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결국에는 민주당이 생각하는 탄핵 의결 국회 음. 그 과정이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우리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하면 탄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8명을 우리 당이 그러면 당론이라든가 무엇인가 하나로 이제 묶어 놓을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은 이미 여러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공공연히 표하는 사람들도 의총에서 있더라고요. 예, 오늘 예, 그렇게 된다면은 하여튼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하여튼 국회에서의 결정 또 상상하기는 좀 싫지만 헌법재판소로 가서 또 헌법적 그 판단을 받아보는 잣대가 어떻게 적용될지 이런 이런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아마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판관이 6명인 상태라 3명이 부재한 상태죠. 예, 예. 3명이 부재한 상태라 탄핵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뭐 의문도 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검사 및 감사장 탄핵안은 표결을 미루겠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질문에 있다고 본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현재 상황을 굉장히 위중하게 보고 있고 신속하게 어떤 탄핵 추진의 입장도 속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김상욱 친한계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이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는 탄핵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생각한다.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에 불과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이분이 이제 오늘 표결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입장 표명할 때 같이 옆에 섰던 분이기도 한데, 이러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어떤 이 부분에 적극적일 수 있는 의원들과 접촉을 이미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그렇죠. 한동훈 대표하고도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뭐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민주당과 싱크가 거의 100% 지금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분이 지금 한동훈 대표 옆에 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 예. 그렇지만 저희가 그냥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예. 당연히 전방위적으로 이것은 민심에 부합하기 위한 정치, 그러니까 정치를 복원하자.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취했던 여러 가지 자세가 뭐 상대방 이 야당의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고 마치 이제 범죄자, 무슨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다라는 말까지 쓰잖아요, 대통령께서.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아주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잣대로 재단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어떤 행동을 이런 걸 결정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과연 지금의 대통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냐, 시정시킬 수 있는 거냐, 그거엔 이제 이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역시도 이제는 안 되겠다, 임계점을 완전히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런 어떤 분개점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틀이면 시간이 전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에게서 결국 국민들에게 귀를 열면 지금 정치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정치를 복원하고 진짜 보수 세력을 다시 복원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 대통령 부부는 정말 뚝 떼다가 완전히 이제 딴 데로 보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대로 질질 끌려간다? 저는 미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대통령의 탄핵, 지난 2016년이어서 또다시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정말 큰 아픔이 또 하나 생기는 것일 텐데, 자, 일단 방금 들어온 속보는 내각이 전원이 총사퇴하겠다,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약 1시간 뒤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당 대통령실 참모진이 2시에 긴급 회동을 한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총리와 여당, 대통령실, 여당 지도부겠죠,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 2시에 긴급 회동을 한다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는 그럼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원기 대변인? 저는 저 2시 그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실의 스텝 조직, 이른바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들이 모두 전원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예. 내각도 지금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결국에는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당이 대통령실과 내각을 서포트해서 지원해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예.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든 뭐 국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치달을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국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그 정권을 갖고 있는 여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질 거고요. 뭐 좀 더 파격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정치적 상상력, 예. 뭐 야당과 뭐 대연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뭐 제안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또 민주당이 또 정략적으로 굳이 뭐 우리가 대연정에 참여해야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들 열어두고 뭐 좀 결과를 기다려봤으면 합니다. 예. 그럼 이 자리는 대통령 참여를 안 하는 자리겠죠. 지금 보도 나오고 대통령실이라고 했으니까. 참여를 하면 예. 아마 또 아무 말도 못 할 거예요. 어. 대통령이 또 오면은 한동훈 대표 저 자리에 껴줍니까? 안 껴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예. 또 다른 문제들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 당사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내란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지점에선 당사자를 빼고 물론 다 물러나기로 하신 분들이지만 예. 뒷수습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의 대통령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게끔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국민의 눈높이를 이 딱 앞에 두고 다른 이해관계 딱 빼고 정말 국가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부 다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예. 사실상 지금 국정 마비 상태인 거거든요. 예. 이런 상태를 길게 끌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제 생각으로는 당이 키를 쥐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 총리, 한덕수 여지도부, 총리. 대통령실은 참모진이 참석한다는 건데 참모진은 아마 뭐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급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겠죠. 예. 지금 뭐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뭐 이런 동력이 생길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당이 정말 확실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어떻게 이런 위기를 극복해 가겠다라는 목소리를 잘 제시해서 국민들 안심시키고 국정에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점들을 호소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사의 표명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으로서 지금 국정은 안전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지금 책임 소지도 묻고 이후 과정이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S&P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대한민국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합참의장은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일단 안심하시면서 차분하게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뉴스 특보 한판 승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